어느 날 문득 연락을 멈추기로 결심한 적이 있으신가요? 매일같이 먼저 안부를 묻고 그의 하루가 어땠는지 궁금해하며 답장이 올 때까지 휴대폰을 들여다보던 그 시간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은 것입니다. 이 관계에서 나만 애쓰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용기를 내어 연락을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가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면 어쩌지? 내가 없어도 아무렇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먼저 연락을 해오기도 하고 예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혹은 당신 자신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그의 연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고 자신만의 삶에 집중하면서 오히려 더 빛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현상의 심리학적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침묵이 때로는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당신이 연락을 멈췄을 때 그의 내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여성의 에너지가 남성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칼 융의 심리학은 이런 관계의 역학을 이해하는데 놀라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투사, 무의식적 연결, 심리적 거리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작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관계에서 에너지의 흐름이라는 개념입니다. 모든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교환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관심을 주면 다른 사람은 그 관심을 받고, 한 사람이 사랑을 표현하면 다른 사람은 그 사랑을 느낍니다. 이상적인 관계에서는 이 에너지가 균형 있게 오고 갑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종종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이 항상 먼저 연락하고, 항상 먼저 만남을 제안하고, 항상 그의 일정에 맞추어 움직였다면 에너지는 당신에게서 그에게로 일방적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묘한 역학이 형성됩니다. 받는 쪽은 점점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주는 쪽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받는 쪽은 주는 쪽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인간 심리의 아이러니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연락을 멈추면 이 에너지의 흐름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흘러들어오던 관심과 애정이 갑자기 끊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가 이것을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서 혹은 다른 일들에 정신이 팔려서 당신의 부재를 즉각적으로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다릅니다. 무의식은 이 변화를 즉시 감지합니다. 칼 융은 인간의 마음이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식은 우리가 자각하는 마음의 영역이고, 무의식은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거대한 영역입니다. 융에 따르면 무의식은 의식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하며, 훨씬 더 민감하게 주변 환경의 변화를 감지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는 당신의 부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는 남자도 무의식적으로는 이미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무의식적 감지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당신 생각이 나거나, 꿈에 당신이 등장하거나,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허전한 느낌이 들거나, 휴대폰을 확인하는 횟수가 늘어나거나 하는 것들입니다. 본인은 왜 그런지 모릅니다. 의식적으로는 연결고리를 만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누군가의 존재가 사라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기서 융의 투사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투사란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을 외부의 대상에게 비추어 보는 심리적 현상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보다 내가 그 사람에게 투사한 이미지가 관계에서 더 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하는 대표적인 투사 중 하나가 융기 말한 아니마입니다. 아니마는 남성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여성적 측면입니다. 모든 남성의 내면에는 이 여성적 요소가 있는데 이것이 현실의 여성에게 투사되는 것입니다. 남성이 특정 여성에게 강하게 끌리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여성이 자신의 아니마 이미지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 내면의 일부를 상대방에게서 발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연락을 멈추면 이 투사의 역학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그동안 당신이라는 존재를 통해 자신의 아니마를 경험하던 남성은 갑자기 그 통로가 막힌 것을 느낍니다. 물론 의식적으로 이것을 인식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 결핍된 느낌, 뭔가가 빠진 것 같은 공허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신이 그리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일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인 것입니다. 침묵이 말보다 강력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말은 의식의 영역에서 작동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의식적으로 선택한 단어들의 조합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무의식의 영역에서 작동합니다. 침묵은 해석의 여지를 남깁니다. 상대방은 그 침묵의 의미를 스스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무의식이 활성화됩니다. 당신이 왜 연락을 하지 않는지 그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화가 났을까? 실망했을까? 나를 포기한 걸까? 다른 사람이 생긴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리고 이 생각들은 그의 무의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직접 말로 표현했다면 그는 그 말을 듣고 반박하거나 변명하거나 무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그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내면과 마주해야 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 부조화라는 개념도 여기서 작용합니다. 인지 부조화란 자신의 믿음과 현실이 맞지 않을 때 느끼는 불편함입니다. 그동안 그는 당신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관심과 애정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당신이 사라지면 이 믿음이 흔들립니다. 현실이 그의 기대와 맞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 그의 마음은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편 당신이 연락을 멈추고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동안 그에게 쏟았던 에너지가 이제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이 에너지로 당신은 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삶을 가꾸고 자신의 꿈을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융은 개성화라는 과정을 인간 발달의 궁극적 목표로 보았습니다. 개성화란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실현해가는 여정입니다. 관계에 지나치게 몰두해 있을 때 우리는 종종 이 개성화의 과정을 소홀히 합니다. 상대방에게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으려 하고 상대방의 인정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락을 멈추고 자신에게 돌아오면 비로소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기 시작하면 당신의 에너지 자체가 변합니다. 더 이상 결핍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아니라 충만함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분위기가 달라졌다거나 뭔가 빛이 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남성은 이 변화를 감지합니다. 직접 만나지 않아도, 말을 나누지 않아도 어떤 방식으로든 느끼게 됩니다. 어쩌면 공통 지인을 통해 당신의 소식을 듣거나 소셜미디어에서 당신의 모습을 보거나 혹은 설명할 수 없는 직감으로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융근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의 무의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는 이 연결이 더 강하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가 느끼는 것은 단순히 당신이 없어서 아쉽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변하고 있다는 것,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니라는 것, 자신이 당연하게 여겼던 그 사람이 이제 자신만의 빛으로 빛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이것은 그에게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생깁니다. 무엇이 그녀를 변하게 했을까? 지금 그녀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생깁니다. 내가 그녀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다시 연락해도 예전처럼 반겨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후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그녀를 더 소중하게 대했어야 했는데 그녀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구나 하는 깨달음입니다. 이 모든 감정들은 그의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올라오는 것들입니다. 당신이 연락을 멈추기 전에는 이런 감정들이 표면에 나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항상 거기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의 부재가 그의 내면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그는 자신의 진짜 감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연락을 멈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를 조종하거나 벌을 주기 위해 연락을 끊은 것이라면 그것은 건강한 방식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연락을 멈춘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반응을 기다리면서 조마조마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진심으로 자신에게 집중할 때 가장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심리적 거리라는 개념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질식시키고 너무 멀면 연결이 끊어집니다. 당신이 그동안 너무 가까이 있었다면 연락을 멈추는 것은 적절한 거리를 되찾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거리가 생기면 관점이 바뀝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전체 그림을 보기 어렵습니다. 숲을 보려면 숲에서 한 발 물러나야 하는 것처럼 관계를 객관적으로 보려면 약간의 거리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연락을 멈추면 그에게도 이 거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거리에서 그는 당신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너무 가까이 있어서 보이지 않았던 당신의 가치가 거리를 두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인정하지 않거나 억압한 자기 자신의 측면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에서 우리는 종종 상대방에게서 자신의 그림자를 봅니다. 상대방의 어떤 면이 유독 신경 쓰이거나 화가 나게 만든다면 그것은 종종 자신의 그림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에 대해 가지는 복잡한 감정 중에는 이 그림자와 관련된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의 감정적 표현에 불편함을 느끼는 남성은 자신의 억압된 감정과 마주하기 싫어서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여성의 요구에 부담을 느끼는 남성은 자신의 억압된 욕구와 마주하기 싫어서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연락을 멈추면 그는 더 이상 당신에게서 자신의 그림자를 볼 수 없게 됩니다. 대신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그 그림자와 마주해야 합니다. 이것은 불편한 경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장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융근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이 개성화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남성이 당신이 연락을 멈췄을 때 깨달음을 얻고 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부재를 아예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더라도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지만 동시에 중요한 정보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에게 당신이 그만큼의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연락을 멈춘 것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락을 멈추는 것의 진정한 목적은 상대방의 반응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당신은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확인했으며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관계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여성의 에너지가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여성성과 남성성은 단순히 생물학적 성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리적 원리입니다. 여성성은 수용, 직관, 연결, 양육과 관련되고 남성성은 행동, 논리, 분리, 보호와 관련됩니다. 모든 사람 안에 이 두 가지 원리가 다 있으며 건강한 인격은 이 둘의 균형을 이룬 상태입니다. 남성에게 여성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여성성, 즉 아니마의 외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남성이 여성과 관계를 맺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일부와 연결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성의 에너지는 남성의 내면에 있는 여성성을 자극하고 활성화합니다. 당신이 연락을 멈추면 이 자극이 사라집니다. 남성은 자신의 아니마와 연결하는 외적 통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다른 여성에게서 이것을 찾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사란 그렇게 쉽게 대체되지 않습니다. 특히 깊은 관계에서 형성된 투사는 상당한 심리적 작업 없이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의 부재를 통해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성이 자신의 에너지를 되찾을 때 일어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동안 관계에 쏟았던 에너지가 자신에게로 돌아오면 여성 자신의 여성성이 더욱 충만해집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직관을 신뢰하며 자신과 깊이 연결될 때 여성은 가장 아름다운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이것은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빛입니다. 이 빛은 남성에게 강력한 끌림으로 작용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여성,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는 여성, 다른 사람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여성은 남성의 무의식에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왜냐하면 그런 여성은 남성이 자신의 아니마에서 찾고자 하는 완성된 여성성의 이미지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성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누군가를 조종하거나 특정한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이렇게 순수한 의도로 자신에게 집중할 때 가장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목적은 다른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연락을 멈추는 것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봐야 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연락을 멈춰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합니다. 손이 저절로 휴대폰으로 가고 답장이 오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그가 나를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에 또다시 먼저 연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깊은 심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애착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형성된 애착 패턴은 성인이 되어서도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불안정한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에서 더 많은 확인과 안심을 필요로 합니다. 상대방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먼저 연락을 끊는 것이 매우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패턴의 반복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자기 가치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관심과 인정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반응이 곧 자신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연락을 멈추면 이 확인의 통로가 끊기기 때문에 불안해집니다. 내가 연락을 안 하면 그가 나를 잊어버리고 그가 나를 잊어버리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셋째로 통제의 문제가 있습니다. 연락을 먼저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상황을 통제하려는 시도입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적어도 그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을 멈추면 상황을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 언제 연락이 올지 안 올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심리적 패턴들을 이해하면 연락을 멈추는 것이 왜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패턴들을 넘어서는 것이 왜 중요한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 패턴들은 모두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것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외부의 확인에, 통제 가능한 상황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이런 의존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 안에서 안정감을 찾는 것입니다. 융근 자기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 심리의 중심을 설명했습니다. 자기란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정신의 중심입니다. 개성화의 과정은 이 자기를 실현해가는 과정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으려 하거나 관계를 통해 완전해지려고 하는 것은 자기 실현의 진정한 길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 안에서 완전함을 찾고 그 완전함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건강한 관계가 가능합니다. 연락을 멈추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 자기 실현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두렵겠지만 그 불안과 두려움을 견디며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배울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당신만의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상관없이 당신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확인했으며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연락을 멈추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관계의 끝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새로운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튼튼해질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의 기준이 됩니다. 그가 돌아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을 존중하며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사는 당신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가 돌아오면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고, 돌아오지 않으면 당신에게 더 맞는 사람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침묵은 때로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일 수 있지만 무엇보다 당신 자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고, 나는 나의 가치를 안다고,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관심에 매달리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되찾으세요. 그것은 원래 당신의 것입니다. 그 에너지로 자신의 삶을 가꾸세요. 자신의 꿈을 추구하세요.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충만함 속에서 빛나세요. 그 빛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당신만의 것입니다. 윤기 말한 것처럼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정을 응원합니다.